오늘 함께 할 이분은 말이죠. 저기 좀 태평양 저기 중간에 있는 좀 깊은 바다 같아요. 네,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뮤지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어서 저기 바다 멀리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분 같아요. 자, 별밤 초대석입니다. 뮤지션 종현 씨 모실게요. 자, 떠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되게 오래된 것 같이 너무 기다리던 그런 목소리죠. 종현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종현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맞습니다. 푸른밤에 전 DJ였죠.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전 푸른밤 DJ 쫑디였죠.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MBC 라디오에 2번 출근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늘 아침 정지영 씨와 함께. 그래요. 그 네. 아침에 나오는 거 괜찮나요? 저 이 네. 푸른밤 이제 마무리하고 네네. 저 들어갔었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지금 요즘엔 자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겠군요. 한 4시쯤에 잠들었었는데 푸른밤 진행할 땐 요즘엔 거의 12시 반이면은 거의 침실에서 잠들락 말락 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예, 오늘 이 정정 씨 라디오 좀 갔다 오는 거 너무 기뻤습니다. 아침에 그래요. 일하니까 되게 부지런해진 기분이더라고요. 뭔가 좀 아침에 그 방송을 하면 네네. 좀 프레시해지는 느낌이 들죠. 정말 생각보다 네. 라디오를 그렇게 라디오만 위해서 이렇게 네. 아침에 일어난 것이 처음이었는데. 그래요. 네, 너무 영광스럽게도 네네. 이번 활동은 거의 라디오만. 예, 또 그렇고 또 이제 MBC 쪽으로만. 뭐 일부러 국한하는 것은 아닌데 네. 이 앨범 자체가 방송 활동을 최대한 줄인 예, 그런 앨범이다 보니까 소품집이라는 컨셉으로 그래요. 나와서 예, 그렇게 됐네요. 앨범 얘기는 차차 하겠지만 네네.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보면서 종현 씨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요. 뭐 이제 같은 장소라도 아침과 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를 텐데 맞아요. 사실 종현 씨가 진행했던 푸른밤 끝나고 몇 시간 안 있으면 하는 아침 방송들이죠. 거의 그렇죠. 예, 그래도 예.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되게 템포도 빠르고 맞아요. 그리고 정지영 씨의 목소리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좋아했었고 네네. 저는 이제 밤에 많이 들었었어요. 네네. 정지영 씨 예전에 방송했었던 맞아요. 그 방송들 네. 기억하면서 근데 이제 또 아침대로 옮기시면서 톤도 조금 더 활기차지신 것 같고 조금 더 뭐랄까 친근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색달랐어요. 그런 생각하셨죠. 저도 그 활동할 당시에 이제 낮 라디오, 네네. 낮에 하는 라디오들 이제 게스트로 이제 좀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렇죠. 사람이 많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진짜 많고요. 작가님들도 맞아요. 훨씬 많고 아니 이 방송국에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었나? 북적북적한 느낌이 되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함께 계시는 이 뭐 PD님들 네. 그 외에 또 뭐 함께 해주시는 부장님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눈에 그래요. 띄니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운 게 그래도 뭐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은 마주쳤던 맞아요. 예. 종현 씨를 요즘에 못 봤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그 저희 회사에서 하는 크게 하는 공연도 네네네. 뭐 이제 예정이 돼 있긴 하지만 네네. 오랫동안 또 안 해가지고 그렇죠.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제가 3달 만에 지금 또 온 건데 그래요. 뭐 더 된 것 같아요. 아쉬워서. 사실 뭐 신영 씨 라디오 쪽은 나갔었었는데 그건 또 너무 낮이었고 이 시간대에 또 2층에 온 거는 거의 3달 만이죠. 그렇죠. 뮤지션 종현 씨를 반기는 사연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뮤지션 종현을 샤이니 종현도 아이고. 물론 있지만 네네네. 뮤지션 종현이라고 불리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네요. 감사합니다. 박은송님께서 라디오국에서 보는 종현의 모습 너무 반갑네요 하셨고요. 권보배님, 종현 씨 아까 정지영 씨 라디오 나오실 때랑은 다르게 머리색이 바뀌었네요. 네. 흑발 멋있어요. 그 사이에 제가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아까는 무슨 색깔이었죠? 아까는 그냥 갈색 정도. 느낌이었는데 이야. 이번에 공연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컨셉 잡으면서 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보다는 조금 어두운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근데 참 아침에 나와서 중간에 머리 염색까지 하시고 밤 이 시간까지 라디오를 하시면 뭔가 좀 피곤해질 법도 한데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프레시하세요? 이제 딱 끝나고 제가 뭐 마치 뭐 알람 울린 것 마냥 12시가 넘으면 힘이 쫙 빠져요. 12시까지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2540님께서 별밤지기님과 종현 씨의 브로맨스 기대해도 될까요? 네, 뭐 그렇죠. 네, 많은 얘기 오늘 또 네.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나누던 얘기 여기서 좀 뭐 할 수 있고요. 너무 감사하죠. 김주영님께서 저번에 정호의 희망곡에 나와서 종현 씨 MBC 출입증 아직 찍힌다고 하셨잖아요. 오늘도 유효했나요? 하셨어요. 오늘 이제
마음이 좀 상할까봐 안 찍어봤고요. 퇴근하면서 찍어보려고요. 퇴근하면서 찍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네. 어쩔 수 없는 사회의 움직임이 때문에 인정을 해야죠. 전 더 이상. 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까봐 미리 안 찍었어요. 가면서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 아마 6개월 정도는 괜찮다고. 그렇죠. 밖에서 갱신이 아직 안 됐겠죠. 예. 말씀하시는데 뭐 어쨌든 지금 몇 년을 하셨는데. 3년 좀 넘게, 그러니까. 3년 2개월쯤 했죠. 푸른밤. 근데 지금 뭐 3개월 방송국 안 왔다고 그거 누락시키면 이거 MBC 사랑합니다. 그래도 뭐 저는 그 출입증을 회수하지 않은 게 어딥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라고 안 한 것만 해도 어디예요. 네. 자, 매일 라디오를 통해 만났던 종현 씨의 빈자리를 뭐 이번 새 앨범 들으면서 채우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굉장한 선택이었어요. 장르도 그렇고 제가 느낄 때는 팬들뿐만 아니라 사실 뭐 종현 씨도 뭐 새 앨범 들으면서 좀 만족할 때가 있나요?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엔 소품집이라는 포맷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 자전적인 얘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맞아요. 그런 앨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앨범 발매하고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작할 때도 물론 많이 들었지만. 맞아요. 일단 이번 앨범은 내공이 확 느껴지는 감사합니다. 느낌이 있어서 자, 별밤에서 몇 번 틀긴 했어요. 정말요? 뭐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이번 앨범엔 총 9곡 들어가 있고요. 네. 한 곡은 보너스 트랙이고 네. 타이틀곡은 태연 씨와 함께 가창을 했습니다. 맞아요. 롤리라는 곡이고요. 좀 이 앨범의 전체적으로 좀 외로움이라든지 사람이 갖고 있는 좀 깊은 감정들을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작을 했고요. 제작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 기간이 저한테는 되게 일상적이고 사적인 시간들이 많이 투자가 된 앨범이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갔던 것 같아요. 정규 앨범과는 또 다른 색채로. 일단 자기의 얘기를 좀 담은 앨범들을 제작하는 그 기간은 뭔가 이렇게 작업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그냥 내 개인적인 시간을 그냥 쏟아서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느낌이 들죠. 그 선배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했던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뭐 부르고 쓰고 가사 쓰고 노래 쓰고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일상이어서 그런 일상들이 모여서 앨범이 나오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소품집 앨범과 어떤 점이 좀 다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 소품집이라는 앨범은 조금 더 감성적인 부분, 서정적인 부분을 많이 녹여내려고 하는 앨범이고요. 이전에 1집이 나왔었고 이번엔 두 번째 소품집이고 정규 앨범이랑 이런 앨범들이 조금은 캐릭터블한 종현을 샤이니의 종현 혹은 퍼포먼서로서의 종현을 좀 띈다면 이 음악들은 조금 더 감성적이고 서정적이고 저의 개인적인 일상적인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프로듀싱도 직접 하셨고 올송즈 라일릭스 바이 김종현이고요. 뭐 작곡이랑 편곡도 전부 종현 씨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야, 이런 앨범 갖기가 힘들거든요. 네, 아마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번 앨범이 특이한 게 에세이와 뭐 사진 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 두 가지 그 에세이 뭐 사진 이런 것도 종현 씨가 다 직접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찍은 것도 있고 제가 찍히는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찍을 수 없으니까 저희 스태프분들과 함께 이제 촬영하면서 같이 진행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곡들마다 좀 딸림글 형식으로 이 글들을 이 곡들을 제작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 모니터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좀 녹여낸 그런 두 가지 버전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뭔가 뮤지션 종현을 표현하기에 딱 좋은 좀 시기에 딱 맞는 앨범을 설명하고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맞습니다. 자, 얘기 나왔는데 한번 들어봐야죠. 이 곡 굉장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장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던 그런 노래인데요. 종현 피처링 태연입니다. Lonely 듣고 올게요. 미안해 내 탓이야 고마워 덕분이야 툭하면 내뱉던 네 그 말버릇 너도 힘든 걸 난다는데 아마 넌 내가 바본 줄 아나 봐 우는 얼굴로 나 힘들다 하면 정말 나아질까 그럼 누가
아프다 징징대면 모두 다 괜찮아지는데 아마 너와 난 착각 속에 서로를 가둬둔지 몰라. 아니야 너는 날 이해 못해 걱정 어린 네 눈을 볼 때면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는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지친 걸 볼 때면 내가 너에게 혹시 짐이 될까 많이 버거울까.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도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티내기 싫어. 나는 혼자 참는 게 더 익숙해. 날 이해해줘. 우린 함께 있지만 같이 걷질 않잖아. 외로움과 괴로움 기억 하나 차인 건데 넌 왜 자꾸 다르게만 적으려 하는 건지.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는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티내기 싫어. 나는 혼자 참는 게 더 익숙해. 날 이해해줘. 날 내버려둬.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는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도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숨기기 싫어. 나는 혼자 참는 게 더 익숙해. 날 이해해줘. 정현 피처링 태연의 Lonely였습니다. 나는 혼자 참는 게 더 익숙해, 더 익숙해, 더 네, 편해. 네, 그게 종현 씨 같다라는 생각을 색채 자체가 종현 씨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종현 씨가 이렇게 본인의 진심을 얘기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사연, 이제, 청취자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신 네네. 5125님께서 소품집 들으면서 라디오에서 받았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분명 일방적인 매체인데도 종현 씨가 전달하는 감정이 느껴져서 공감되었달까요? 글도 정말 좋았어요. 다음 소품집도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김선율님, 이 곡 들을 때마다 너무 공감돼요. 전 남자친구랑 이 곡의 내용과 똑같은 레파토리로 항상 싸웠거든요. 조보경님께서도요. 개인적으로 태연 씨가 부르는 파트가 꼭 제 얘기 같아서 엄청 공감하며 들었어요. 실제 종현 씨는 노래 속 종현과 태연 어느 쪽에 가깝나요? 하셨어요. 공감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네. 그리고 마지막 조보경 씨가 보내주신 문자에 답을 드리자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태연 씨의 가사 쪽이 더 제 성격에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되게 야 힘든 거 좀 나누자 같이 얘기하면은 야
힘든 일을 나누면 반이 된대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성격이고 네네. 여자는 나의 스타일이 있다. 나만이 그렇죠.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좀 이렇게 투삭투삭하는 내용인데 저는 사실 태연 씨의 화자와 되게 가깝긴 해요. 원래 성격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가사 네네. 듣고서는 제가 아는 종현 씨는 이럴 텐데 이런 그게 뭐냐면 가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미사여구를 붙이고 네네네. 뭐 없는 상황을 좀 붙여서 만드는 것도 이제 그렇죠. 좋은 가사가 나올 확률이 높지만 맞아요. 뭔가 자기의 얘기를 했을 때는 공감을 끌어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뭔가 가사를 뭔가 상상하면서 써내면 그림을 그려내죠. 네. 근데 이제 종현 씨 이번 앨범 가사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자아내는 가사고요. 디테일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앨범 자체가 기본적으로 예전이랑 다르게 뭔가 성숙하면서 아이고. 그 어떤 그레이드라고 하죠. 네네. 업그레이드 뭐 이런 얘기를 네네네네. 하죠.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그 전에 단계가 있던 조금. 단계를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합니다. 굉장히 듣기 좋았습니다. 또 그렇게 또 새롭게 봐주시는 시선이 있으니까 저도 되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 누군가의 시선에서 종현 씨가 다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볼 때는. 네네, 그럴 수 외모도 그렇고요. 저작곡 실력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뭐 아직까지도 뭐 샤이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네네. 거기에 뭐 따라오는 뭐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다르죠. 네네. 종현 씨의 시선에서는 부족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종현 씨가 아직은 가지지 못한 한 가지이자 갖고 싶은 한 가지. 이걸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해서 글을 하나 썼었어요. 그래서 그 글이 아직 공개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추리고 있는 글이었는데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누군가의 시선에선 제가 되게 많은 걸 이루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런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던 것들이나 그런 걸 쭉 돌아봤을 때 좀 글 쓰거나 좀 소설 혹은 이 에세이 혹은 뭐 등등등 이런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글을 쓰는 글쓰기를. 능력.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로서의 역량을 네, 그런 가지고 것들을 싶다. 예, 좀 더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어요. 뭐 사실 뭐 충분한 것 같아요. 에휴, 제가 볼 땐 충분한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살짝 읽어본 에세이에서도 네네네. 뭐 오, 굉장히 좀 능숙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능숙함이 뭐냐면 본인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그거에서 능숙함이 느껴졌다라는. 부끄럽네요. 저는 부끄러워. 왜냐면 그렇게 자주 안 돌아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네. 평소에 뭐 성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어제 뭐 했지, 오늘 뭐 했지, 나 10년 전에 뭐 했지, 뭐 이런 거 생각을 그러니까요. 주로 하는 편이어서. 저쪽 태평양 우리가 모르는 바다 그 심해 같아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28살 청년 김종현이 이루고 싶은 꿈은 이게 작가인가요? 혹시? 작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인, 작가 이런 게 저의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꿈이었고 지금의 새로운 꿈 혹은 꿈이라고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진 않지만 나머지 꿈들은 뭐 대부분 이뤘거나 뭐 계속 진행형으로 네네네네. 이뤄가고 있는데 작가의 꿈은 이제 새로 도전하시는 네 거니까요. 맞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작가 종현 씨도.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로이킴입니다.